현 300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줄이고 지역구를 늘리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처음으로 국회의원 정수 문제를 놓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지금의 과반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이 오늘 기자들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여당 의원들의 성범죄 처벌 사례를 고려하면 친박의 구미 출신인 심학봉 의원이 성범죄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란 전망 또한 높습니다. 국회에서 예정돼 있던 학원 휴일 휴무제가 일방적으로 취소됐습니다. 외부 압력에 의해 갑자기 취소가 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김영태 교육을 바꾸는 새임 대표와 함께 집중 분석 시간에 짚어보겠습니다.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국내 재계 서열 5위의 롯데그룹.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 걸친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롯데 사태와 관련된 쟁점들을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사태 해결 촉구에 미온적인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 있는 청년 대학생들이 모여 평화나비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전쟁 없는 세상, 할머니들이 염원을 담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종편 MBN PD의 독립 PD 폭행 사건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독립 PD들의 1인 시위도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정 해군기지 반대 투쟁이 오늘로 3000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2007년 5월부터의 투쟁이 오늘까지 이어진 건데 지난 한 주 내내 강정의 생명과 평화를 호소하며 제주를 걸은 국민TV 조합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8월 3일)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처음으로 국회의원 정수 문제를 놓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 300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줄이고 지역구를 늘리자는 주장인데 지금의 과반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안은필 기자와 함께 이 소식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선거제도 개편과 의원 정수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비례대표 축소 발언에 대한 이런 지금 비판을 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제를 축소하자는 것은 일당 독재를 유지하자는 그런 속보이는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촉구합니다. 김무성 대표는 국세 무민의 제안으로 본질을 흘리지 말고 중앙선관위와 우리 당 혁신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순서이고 도리일 것입니다. 예,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새누리당이 왜 비례대표 축소를 주장하는지 또 그런 반개혁적 속내를 더 이상 숨기지 않으려 하는지 가늠하기가 어렵지 않다면서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보고서를 언급했습니다. 심 대표가 언급한 내용은 여의도연구원이 지난달 5일 작성한 제19대 총선에 적용해본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시뮬레이션 보고서인데요. 만약 지난 19대 총선에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면 새누리당의 단독 과반 의석이 무너졌을 거란 설명입니다. 현행 선거제도가 유지되면 가장 유리한 정당은 새누리당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 가장 불리한 정당 역시 새누리당이 될 것이란 취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새누리당이 국민 여론에 따라 의원 정수를 늘리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속내는 자체 보고서 결과에 따른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미국 방문 중에 지역구 의원 수가 늘더라도 비례대표를 줄여서 지금의 300석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당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의 기본 주장인 의원 정수 유지라는 맥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현 상태만 놓고 보면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거고 야당 같은 경우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더 도입하자는 건데 그렇다면 이 야당이 주장하는 그 기존의
제도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김상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장은 오늘 권역별 비례대표제 관련 토론회에 참석했는데요. 토론회에서 지금 국민의 신성한 한 표는 동등한 가치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매번 총선 때마다 1000만 표 이상의 사표, 즉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표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시민단체 비례대표제 포럼이 1987년 민주화 이후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치러진 역대 7차례 총선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선거 때마다 총 투표의 절반 정도인 약 1000만 표의 사표가 발생한 겁니다. 또한 민주화 이후 총 사표의 수는 7천만 표가 넘었고 당선자 표보다 낙선자의 표가 더 많았던 경우도 4차례나 됐습니다. 그리고 당선자의 표가 낙선자의 표보다 많은 경우에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사실상 매 총선마다 절반 정도의 표는 사표가 된 셈입니다. 즉 현행 선거제도가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에 대해 비례대표제 포럼은 선거제도는 1인 1표의 평등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 누구의 표도 무시되거나 버려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른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의 심학봉 의원이죠. 탈당을 했다고 하던데. 예, 그렇습니다. 심학봉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불미스러운 일로 지역 주민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화를 불문하고 저의 부주의와 불찰로 일어난 일이기에 당을 떠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앞서 자신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심 의원이 대구의 한 호텔에 머물던 시각이 지난달 13일, 즉 국회 상임위가 열리던 시간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발빠르게 탈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상상할 수조차 없는 부끄러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탄할 노릇입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해당 의원이 성폭행을 했다는 시각은 평일 오전경이고 국회 소속 상임위의 중요한 회의가 있던 날입니다. 혐의가 사실이라면 국회의원으로서의 공무는 내팽개치고 세상에 얼굴을 들지 못할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정치연합 여성 의원들도 탈당으로 면피할 것이 아니라 심학봉 의원이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면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피해야 합니다. 심학봉 의원은 2013년 성폭력에 희생되는 아이들은 하루 평균 3명, 그런데 징역형은 5년 6개월이라며 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100만 시민 서명 운동에 동참하며 자랑스럽게 트윗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동 성폭력 척결에 앞장서고 가해자에 대한 약한 처벌의 문제 제기를 했던 의원의 이중적 태도로 인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배신감과 실망은 더욱 큽니다. 한편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새누리당 의원 성폭행 의혹 사건이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잡아먹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우려를 표했는데요. 김 시사평론가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누리당 의원 성폭행 사건이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결국 의원 정수 동결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반대 등 선거제도 개편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글을 적었습니다. 김 시사평론가는 이어서 이런 황당한 상황이 정말 현실이 된다면 새누리당은 의원 1명 속가내고 전체 기득권을 지키게 된다고 적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좀 무서운데요. 네, 다른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국정원이 해킹 사태와 관련해서 열리기로 했던 그 기술자 간담회가 무산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정원이 야당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국정원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오는 6일로 예정된 전문가 기술자 간담회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기술자 간담회를 위해 국정원에 실질적인 6가지를 요구했지만 말이 바뀌거나 거절의 답변을 보내왔다며
모순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국정원을 비판했습니다. 위해서 필수적인 부분 6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2건은 질문이었고 4건이 실제적인 자유 요구입니다. 그런데 그 2건의 질문에 대해서도 청 답변과 2번 답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4건에 대해서는 모두 다 거절의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 IT 전문가들이 IT 자료를 보지 않고 A4 용지만 가지고 전문가 간담회를 하자는 그런 꼴입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 역시 국정원의 대답이 처음과 바뀌고 모순돼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다며 27일, 28일, 30일 국정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정원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이 오히려 간담회 개최를 꺼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의혹이 있다면 현장 간담회를 통해 국정원 실무자를 상대로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 이번 여야 합의의 핵심입니다. 조건을 붙이며 개최 여부를 저울질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담보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저울질하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제사보다 잿밥에 더 관심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이 오늘 기자들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당장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요. 그러나 과거 여당 의원들의 성범죄 사례를 고려하면 친박의 구미 출신인 심학봉 의원이 성범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 또한 높습니다. 조아라 기자가 여당 의원들의 성범죄 역사를 정리해봤습니다. 명백히 조사해 진실을 밝혀달라. 지난 7월 13일 보험 설계사인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한 말입니다. 심 의원이 말하는 진실은 폭행은 없었다는 겁니다. 호텔에서 성폭행 당했다는 피해자의 신고로 심 의원의 행각이 알려졌지만 수사는 마치 길을 잃을 듯 보였습니다. 신고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후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자 경찰이 무혐의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친박으로 분류되는 심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충성심이 강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이지만 현재 원내 부대표를 맡을 만큼 당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여권 실세를 조사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껴 미리 꼬리를 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배경입니다. 경찰은 심 의원을 소환 조사해 철저히 진상을 밝히겠다고 나섰지만 그동안 여권 인사들의 성범죄 처벌 사례를 보면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이른바 재수 씨 성폭행 논란을 일으킨 김영태 전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폭로한 재수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서를 배포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성범죄로 처벌을 받진 않았습니다. 작년 9월 경기보조원을 성추행한 박기태 전 국회의장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 방미 수행 중 호텔에서 인턴 여대생을 성추행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수사는 감감무소식입니다. 같은 해 8월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저녁 식사 중 신체 접촉을 했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그저 논란뿐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이 힘있는 정치인에게 성범죄를 당해도 피해를 알리고 신고를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사법당국이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데 그친다면 새누리당이 성누리당이라는 비판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구미TV 뉴스 조아라입니다. 국내 재계 서열 5위인 대기업 롯데그룹이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 걸친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총괄 회장을 강제로 해임시키고 서로 폭로전을 일삼는 등 가족 내 분쟁으로 시작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데
롯데 사태와 관련된 쟁점들을 장부경 PD가 정리했습니다.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권 분쟁으로 롯데그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롯데 사태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빠르면 7일, 늦어도 그 다음 주에는 열릴 것으로 보이는 주주총회 안건입니다. 이번 주총에서 승리하는 쪽이 일본은 물론 한국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장남인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번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이 장악한 이사진을 대거 교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차남인 신동빈 회장은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는 것만이 안건이라고 반박합니다. 현재 신 회장 측이 이사회를 이미 장악하고 있는 만큼 신 회장 측이 주총 표대결에서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시점에 주총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럼 이 표대결의 승자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문제는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광윤사와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구조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장남인 신 전 부회장 측과 차남인 신 회장 측 주장이 다릅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광윤사 등 자산관리회사 33%, 본인 지분 2% 미만, 종업원 지주의 32% 등 이것을 합하면 67%라고 주장합니다. 신 회장 측은 본인 보유 지분 20%와 우리 사주 12% 등 우호 세력을 모두 합치면 최대 70%가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주장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결국 양측 모두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광윤사와 롯데홀딩스가 모두 일본 회사이고 비상장 회사라서 정확한 숫자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차남인 신 회장에게 등을 돌린 결정적 계기가 된 중국 사업 손실 건입니다. 장남인 신 전 부회장 측은 한국 롯데그룹의 중국 사업 적자가 1조 원을 넘는다고 주장합니다. 기업경영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가 롯데그룹이 최근 4년 동안 중국과 홍콩에서 총 1조 1천억여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혀 신 전 부회장 측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반면 신 회장 측인 롯데그룹은 지난달 30일 중국에 진출한 19개 계열사의 2009년 이후 누적 영업 적자는 약 3,200억 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과 신동인 롯데자이언츠 구단주 직무대행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장남인 신 전 부회장 측은 신영자 이사장을 중립인사로 보고 자신들과 한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차남인 신동빈 회장 측은 이들 두 사람을 사실상 이번 사태의 주동자이자 신 전 부회장 측 핵심 인사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들 두 사람이 신 전 부회장과 연합전선을 구축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번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행방을 가를 최대 변수로 꼽히는 신격호 총괄회장 부인인 시게미스 하스코 여사입니다. 시게미스 여사가 광윤사 지분을 20% 가까이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친정가문 보유 지분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돼 사실상 시게미스 여사 결정에 따라 분쟁을 끝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롯데그룹 측은 신 회장 측이거나 최소 중립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총수 일가의 사적 소유물이 아닌 수많은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인데 주말이나 휴일 없이 매일이라는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직장인뿐 아니라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쉼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학원 휴일 휴무제를 타당성 여부를 놓고 국회에서 토론회가 준비 중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토론회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외부 압력에 의해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김영태 교육을 바꾸는 새임 대표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잘 계셨고요. 예. 네. 국회에서 예정돼 있던 그 교육 토론회가 갑자기 그것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산됐다고 하던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당초 지난 29일 오후 2시 그 국회 제2 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도종환 의원 그리고 쉼이 있는 교육 공동 주체로 그 학원 휴일 휴무제를 제안한다 이런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국회 토론회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지난 24일 토론회가 무산되었습니다. 그 쉼이 있는 교육 김진우 공동대표의 말에 의하면 그 토론회 준비를 거의 마치고 자료집 최종 편집을 앞둔 지난 7월 24일 금요일이었습니다. 김상민 의원실에서 당 지도부의 반대로 토론회 개최가 어렵다 이렇게 알려왔다고 합니다. 김 공동대표는 사실상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원장까지도 토론회 축사를 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당 지도부가 갑작스럽게 못하겠다고 하니까 과연 당 지도부 중에 누구냐 이렇게 의문이 들어서 물어봤지만 김상민 의원실에서는 누군지는 밝히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토론회를 무산시킨 그 당 지도부 누군지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까? 예, 뭐 A모 의원, B모 의원 뭐 추측은 무성한데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까 이 학원총연합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토론회를 계속해서 반대해 왔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학원 측에서 특히 학원총연합회 쪽에서 이제 토론회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고요. 그러나 이제 김상민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회를 계속 추진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작스럽게 토론회가 취소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또 그렇게 그 토론회 주최하려고 했던 단체들이 아주 당혹감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종합을 하면은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초선이죠. 네. 이 의원이 지금 이런 압박을 계속해서 받아왔음을 시인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회를 추진을 했다가 결국에는 취소된 걸로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연합회에서 압박이 들어온 거는 이제 극복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러나 이제 당 지도부가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결국 수용한 셈이 됐죠. 네, 모임을 추진한 그 연합 모임이죠. 쉼이 있는 교육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 어떤 단체입니까? 네, 쉼이 있는 교육은 이제 과도한 그 입시 경쟁으로 인해서 새벽부터 심야까지 아주 우리 학생들이 살인적인 학습 노동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대한민국 다음 세대의 건강과 그 행복을 위해서 쉼과 학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자 이런 연합 모임이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아이건강 국민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또 서울 YWCA,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청소년과 놀이문화연구소, 좋은교사 운동, 참교육 학부모회 등 현재 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8개 단체가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토론회는 무산됐습니다. 이 때문에 29일이죠. 지난달 29일 날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던데요. 네, 토론회 대신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들이. 그래서 이들은 그날 그 성명서를 통해서 대한민국 그 학생들의 학습 시간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새벽부터 심야까지 하는 것도 모자라서 주말과 휴일도 없이 월, 화, 수, 목, 금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런 고단한 삶을 우리 학생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들은 이어서 성인들도 휴일에는 일을 쉬지만 그 학생들의 공부는 쉼을 모른다. 쉼이 없는 공부는 학생들의 건강, 정서, 관계, 창의성을 해치고 정작 공부 자체를 싫어하게 만드는 매우 큰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사회라고 한다면 이러한 비정상적인 과열 경쟁을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네, 국제적 근데 이 통계 수치를 보면은 되게 우리나라 그 청소년들이 안 좋은 네. 것은 1등이 많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뭐 다른 뭐 마찬가지 여러 안 좋은 것들이 많지만 특히 청소년 문제가 안 좋은 것들이 특히 심한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일주일 학습 시간은 49.4시간으로 OECD 국가 중에서 단연 1위입니다. 그 교육 선진국이라고 하는 핀란드 학생의 1.7배에 이르는 하루 10시간 이상 소모적이고 비교육적인 학습 노동에 사실상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그 학생들의 학업 흥미도 그리고 자신감, 행복도, 자기 주도 학습 능력, 투자 시간 대비 자율성, 아니 효율성 이런 것 등은 또 최하위 수준이고요. 상하위 간 집단 간의 그 학업 격차도 우리나라가 가장 큽니다. 그 밖에도 자아 효능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65개국 가운데서 62위고요. 어린이 청소년의 행복지수 잘 아시겠지만 OECD 23개국 가운데서 4년 연속 우리나라가 최하위입니다. 또한 그 OECD 국가 중에서 햇볕을 쬐이는 양, 운동량, 수면시간, 모유 수유율 이런 것도 가장 우리나라가 적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식 편중의 암기식 교육과 과도한 학습으로 인해서 중고등학생들의 17%가 지금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흡연율, 자살 증가율 역시 1위고요. 특히 사회적인 상호작용 역량에서도 36개국 가운데서 35위이거든요. 그래서 관계 지향성 영역에서 48.3점을 받아가지고 거의 최저점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이러한 아주 심각한 통계 수치가 말해주는 것처럼 이제 이러한 것을 전제로 그 심의 있는 교육 함께하는 단체들이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키지 말자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와 심의 균형을 회복하자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무한 경쟁을 유한 경쟁으로 바꾸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지금 김 대표님 말씀만 듣고 보면은 제가 볼 땐 강제적으로라도 심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공부한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가운데 감사원 보고서에 의하면 이 새벽까지 애들을 잡아놓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학원들이 여전히 많다고 하던데요. 네, 우리 아이들이 저녁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난 28일에 발표된 감사원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교육 정상화 시책 추진 실태였는데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강남의 A학원에서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밤 12시 반까지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고요. 또 B학원은 새벽 1시 20분까지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심의 있는 교육도 또 이제 그 지난 7월 23일에 학원들의 일요일 영업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최근 그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서울 지역 학원들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의 36%가 일요일에도 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로 그 서울 시내 25개 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25개 구별로 학원을 표집해서 조사한 결과와 그리고 2차로 사교육 1번지라고 하는 강남구 대치동 지역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또 나눠 이렇게 해봤는데 뭐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이렇게 고통을 그러니까 쉼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원의 눈치를 보는 국회와 정치인들이 또 문제라는 건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이 그날 그 성명서 낭독 후에 8개 그 단체 회원들이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떤 피켓을 많이 들었냐면요.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고통에 응답하여 학원 휴일 휴무제 법제화를 즉각 추진하라. 또 그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 있거든요. 이 아동 권리 협약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밤에는 잠을 그리고 휴일에는 쉼을 보장하라. 그리고 학원은 강사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 학원 휴일 휴무제에 적극 동참하라. 이런 주요 구호를 외쳤습니다. 끝으로 이들은 현재 국회 토론회는 이제 사실상 무기한 보류된 셈이죠. 사실상 무산된 셈이죠. 그래서 학원 휴일 휴무제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
이게 학부모 95%가 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가 이렇게 절대적으로 찬성하니까 아주 확고하다. 지지는 곧 이 목소리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서 메아리 칠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어서 정부와 국회는 사교육단체, 다시 말해 학원이죠. 이익단체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절실한 고통에 응답하여 심의 있는 교육을 위한 학원 휴일 휴무제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해보니까 예. 이 학원 휴일 휴무제 정책이 우리 김 대표께서 조희원 교육감에게 정책 제안을 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제가 이제 교육위원 시절 아이들을 많이 대변하는 일을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와서 저희들도 일요일 휴일만 좀 학원 안 가게 해주세요. 이런 그 아주 고통스러운 호소를 해서 그거를 좀 많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많이 사실 찾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주 5일제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에게 여전히 주말과 휴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대형마트는 이제 격주로 일요일마다 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착안해서 조례로 학원에 그 좀 제한을 좀 해보자. 그런데 지금 법상으로는 학원은 그 시간은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 지역도 지금 밤 10시까지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요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이것이 상위법에서 위임해 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만들지 못했는데 이제 국회는 우리 학생들의 고통을 좀 외면하지 말고 하루속히 학원 휴일 휴무제를 법제화해서 정말 우리나라 학생들도 주말이 있는 삶, 휴일이 있는 삶을 좀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말이 있는 삶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영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에 대해 계속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라지만 대통령의 동생으로서 이런 발언이 적절했는지 다시 한번 의문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평화나비 네트워크라는 단체, 즉 대학생들의 모임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면서 대학생들이 직접 나서 위안부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행동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K 김병소 감독이 이들의 걸음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네트워크는요, 서울, 경기 지역뿐만 아니라요, 제주나 부산 등 8개 지역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학생들이 모인 동아리 네트워크입니다. 여러 학교마다 동아리 활동을 해서 학기 중에는 학우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알리는 캠페인 같은 거 하고요. 또 추가로는 수요일마다 수요시 나와서 함께 할머니들과 자리에 있기도 하고, 그 외에는 3, 4월에는 평화나비 콘서트라는 것을 개최를 하고, 그리고 8월에는 8월 14일이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이라서 이때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 여기 도보행진도 전주에 홍보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할머니들께서 되게 연민의 마음으로 다가섰었는데요. 이제 시작한 지 좀 되고,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활동도 하다 보니까 24년 동안 계속 같은 자리에서 계속 일본 정부를 향해서 대답 없지만 항상 이 문제 해결 끝날 때까지 함께 열심히 하겠다 하는 할머니들의 그 용기가 대단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평화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일본의 자위대가 다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 군대가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할머니들께서 70년 전에 겪었던 상황이랑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때도 일본이 군대를 갖고 있었고 그 군대 때문에 할머니들께서 피해를 보신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재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 국민뿐만이 아니라 일본 국민들도 뭐 6만 명이 모여서 도쿄에서 집회를 하고 한국 시민들도 많이 반발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잠시 명품사사 티켓 들고 어떻게 보면 평화합의에 모인 친구들은 할머니들이 염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 같아요. 할머니들께서 항상 외치시는 게 전쟁 없는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여기를 평화로운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 그것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본군 위안 문제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평화를 위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외치는 게 평화합의의 궁극적인 목소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신 청년분들께서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요즘에. 또 이런 공부도 해야 되고 다른 활동도 해야 되는 것도 많지만 어떻게 보면 할머니들의 목소리 24년간 일본 대사관 앞에서 외쳐오신 할머니들의 그 목소리 외면하지 않고 저희 평화합의가 먼저 함께 앞서 나갈 테니까 같이 이 문제 해결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일을 하다가 귀싸대기를 맞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아니오라고 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외주 제작의 독립 PD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조연출이 PD한테 대들었다가 문제가 되면 PD로 입봉할 수가 없어서 10대든 20대든 맞으면서 참았다. 한국 독립 PD협회로부터 외주 제작 프리랜서 PD들의 노동인권 실태를 담은 증언 영상을 제공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3번 정도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이제 PD 입봉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입봉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상황이었는데 그때 상급자 선배 PD가 이제 저녁 식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툼이 있었는데 사실 다툼이라기보다 일방적인 언어 폭행이었어요. 언어 폭행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정확하게 말을 했더니 뭐라고 이 새끼야 지금 말대꾸야? 라고 하면서 폭행을 행사를 했죠. 사실 체력적으로나 그런 부분에서 밀려서 폭행을 당한 것보다 나는 이슈를 만들면 안 되고, 그러니까 조연출이 PD한테 어차피 계약직이고 그러니까요. 조연출이 PD한테 대들었다라는 이슈가 남으면 PD로 입봉할 수가 없고 그러면 그 조직을 떠나야 되니까 10대를 맞든 20대를 맞든 내가 올려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이어서 참 억울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상해 정도는 어느 정도? 상해 정도는 따귀를 맞은 거라서요. 따귀를 맞았는데 이제 상대편 남자가 이제 풀스윙으로 선배가 이제 풀스윙으로 때린 거라서 그냥 붙는 정도였고요. 병원 진단은 따로 받지 않았었습니다. 어차피 이슈화할 수 없는 일이어서 병원 진단을 받거나 경찰서를 가거나 하진 않았고, 다만 이제 다음날 이제 그 사람이 완벽하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그러고 나서는 다시 친하게 지냈습니다. 친하게 지낼 수 없는 상황, 친하게 지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PD가 돼야 되니까. 또 다른 진술 좀 해.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 동안 강정 생명평화 대행진 영상을 계속 전해드렸습니다. 국민TV 조합원들이 직접 찍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내드린 건데요. 다소 거친 영상이었지만 현장 분위기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3,000일을 맞은 강정 생명평화 대행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의의가 있었는지 조합원의 시선으로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강정 생명평화 대행진의 처음부터 끝까지 5박 6일을 함께 걸은 국민TV 조합원 정광용 씨를 스튜디오로 모시고 뒷이야기를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짧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 정광용이라고 합니다. 네, 5박 6일입니다. 네. 5박 6일 적지 않은 시간인데 이 대행진의 여파가 지금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조금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여파가 좀 있는데 아직 뭐 2, 3일 지나면 아마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예. 네, 얼굴이 많이 탔습니다. 그나저나. 네, 이 강정 생명평화 대행진 참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올해가 처음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올해가 처음 참여한 거였고요. 제가 이거 행진을 알게 된 건 2013년도부터 알게 됐습니다. 근데 작년, 재작년 이 두 해 동안 제가 일 때문에 참여를 못해서 강정마을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죄책감 아닌 저의식이 좀 있어서 올해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처음에는 2박 3일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냥 5박 6일로 전 일정을 잡을 생각해서 그냥 어찌 보면 제 부채의식을 들기 위한 어떤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돌아보면 어떻게 좀 만족하십니까? 아쉬운 분도 좀 있긴 하죠. 근데 지금 상황에는 아직도 제 몸은 지금 여기 와 있지만 아직도 제 마음 한쪽 구석은 제주도에 아직 남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한쪽 가슴이 조금 먹먹한 그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 여기가 눈여겨볼 점이 이번 행진의 정확한 이름이 강정 생명 평화 대행진입니다. 예. 근데 생명과 평화를 강조를 했습니다. 어떤 행사인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강정 직접 이렇게 두 발로 걸은 그 강정 어땠습니까? 강정 생명평화 대행진은 2007년도부터 대출계가 구성되면서 2008년도부터 이제 강정 주민들이 그 해군기지 건설이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시작했던 행사였고요. 그 행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고, 아마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주도의 조용한 마을, 강정이 사실 조그만 포구거든요. 근데 그 포구에 그 군사 기지를 건설한다는데 그 해안이나 구렁바위라고 아마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적지 않은 자연 경관의 아름다움이 있는 건데 그걸 이제 파괴하고 그 지역을 해군 군사 기지화 시킨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아마 그 강정 주민들 사이에도 그게 반대가 아주 심했던 그런 부분인데 뭐 그런 행사가 뭐 지금 한 8년째 7년 정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특히 3,000일을 맞아서 투쟁 3,000일을 맞아서 우리 국민TV뿐만 아니라 뭐 쌍용차 해군 노동자들, 그 다음에 뭐 전국에서 여러 지금 단체들이 함께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현장 분위기는 아주 뜨거웠죠. 많은 게 쌍용차뿐만 아니고 이제 그 용산 참사 가족분들도 오셨고, 그리고 이번에는 물론 작년, 재작년에는 제가 참여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올해는 들리는 얘기는 어린 학생들, 초, 중고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저도 지금 영상을 계속해서 보면서 준비하면서 어린 학생들의 참여가 많았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 근데 잊지 않을 점이 75년 만에 제주에 폭염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웠던 점이 상당했을 거라고 지금 추측이 되는데 어땠습니까? 글쎄 뭐 사람마다 좀 어려움은 좀 다르겠지만 아마 참여하신 분들이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아마 어려웠던 게 아마 가장 이 참여한 분들의 뜨거운 열기만큼 뜨겁고 더웠던 날씨가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날씨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한 경우니까요. 특별히 어떤 점이 힘들었습니까? 아무래도 이 아스팔트 길 위를 걷는 그 뜨거운 여름날 아스팔트 30도가 오르내리는 그 열기 속에서 아스팔트 위를 걷는 게 참 쉽지만 않죠. 그게 뭐 하루 이틀 짧은 시간은 괜찮은데 5박 6일 동안 걷는 게 쉽지는 않은데 뭐 저희만 걷는 게 아니고 어린 아이들도 그 열기 속에서 같이 걸었으니까
어른된 입장으로서 그때 힘들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 저뿐만 아니고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인 저희들보다 더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휴가철입니다. 예. 거름이 휴가철이었는데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만났을 것 같은데 뭐 반응은 어땠습니까? 양분됩니다. 관광객의 반응도. 그리고 마을 지나가는 행진 코스 과정에 마을 분들도 이제 양분되어 있는 상태고, 어떤 분들은 힘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그게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첫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확인을 하니까 참여자들이 조합원뿐만 아니라 시민 참여자들도 상당히, 일반 참여자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저도 이제 처음 참여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낯선 분위기고, 그리고 이제 물론 조합원분이 내가 아는 지인이랑 같이 갔지만은 좀 거의 모르시는 분인데 처음에는 좀 낯설죠. 근데 그 강정의 평화를 위한다는 한 가지 마음만으로 이제 모이다 보니까 하루 이제 반나절 같이 이제 지내다 보니까 서로 친해지고, 그 참여하신 분들의 모든 마음들이 나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제주의 평화, 강정의 조용한 마을 강정의 평화, 뭐 이걸 원하는 분들이 많고,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걸 직접 현장에서 보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인터뷰가 우리 조합원이었죠. 네. 조합원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녁에 저녁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축제 및 뒤풀이를 하는데 네. 대학 MT보다 재밌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번에 가서 이제 강정에서 3가지 마약춤이라는 춤을 배웠습니다. 노래 세 곡의 노래인데 그 노래 맞춰서 춤을 추는데, 저도 처음 가서 이제 노래도 처음 접하는 노래였고, 춤도 처음 접했는데 아주 정말로 하면 할수록 이 빠져드는 느낌? 이 낮에 이제 뜨거운 태양 안에서 이제 힘들게 하다가 노래 맞춰서 춤을 출 때는 그게 언제 그랬다는 듯이 힘들었던 게 조금 이렇게 시원한 청량제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춤이었고, 그 춤이 저녁에 이제 행사 끝나면은 식사하고 아니면 식사 전에 식사 끝나고 같이 같이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같이 추면서 이제 그날 쌓이던 피로를 푸는 뭐 그런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제가 취재를 하면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 정광윤 조합원님도 그렇고, 이번에 제주에서도 그렇고 조합원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 이유 때문에 참여를 전국에서 강원도, 서울, 경기 가리지 않고 왔다고 하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특별한 이유를 그분들이 참여한 이유는 아마 참여하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 이 제주도의 강정 마을의 평화, 그리고 해군기지 건설 반대, 그런 것들에 대한 염원, 그리고 제주도의 원래 제주도 평화섬이잖아요. 평화섬 제주도인데 그 평화섬 제주도에 또 강정이라는 작은 마을에 그 평화가 제주 해군기지로 인해서 강정이라는 마을의 평화가 완전히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되돌리기 위한 염원들이 많은 시민들을 그쪽으로 발길을 오게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앵커를 맡고 나서는 우리 조합원이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처음입니다. 예. 끝으로 우리 국민TV에 바라는 모습이나, 그리고 앞으로 이런 행사 과정에서 어떻게 계속 참여를 하실지 그 소회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 국민TV 조합원들이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는 상태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국민TV 조합원들이 모여있고 국민TV가 만들어진 상태고요. 이 국민TV라는 이 배가 정말 순항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조합원들의 뭐라 그래야 되나, 마음, 처음에 시작했던 그 마음, 초심이라고 그러죠. 초심을 다시 다져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정말 바람이 좀 불더라도, 약간 배가 흔들리더라도 굳건하게 조합원과 우리 조합의 직원들이 같이 지켜나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갔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이런 행사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작년에도 이제 세월호 집회에도 여러 번 참가했고 올해도 그렇고 했지만은, 이 많은 조합원들이 저뿐만 아니고 많은 조합원들이 이런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앞으로도 현장에서
더 자주 뵙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보셨듯이 정광용 조합원이 오늘 뉴스K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을 설명해 줄 전문가를 오전에 찾다가 5박 6일을 직접 참여한 정광용 조합원이 떠오른 겁니다. 망설이다 오전에 긴급하게 연락을 드렸는데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국민TV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바로 함께 만드는 뉴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조합원, 예비조합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도 최선 다하겠습니다.